안녕하세요. 빈둥타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였고요. 이제 해피 뉴 이어입니다. 벌써 오늘 새해가 오기 전 마지막 날 올해를 보내줄 날입니다.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우주의 시간의 흐름이 정말 빨라졌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또한 가는 것조차 익숙해져 버려서 저는 이제는 시간이 좀 빠르다는 생각조차도 좀 덜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이 이렇게 빨랐다고? 벌써 12월이라고? 벌써 막 이렇다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빠른 거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냥 새삼스럽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뭐였지? 새삼스럽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또 반갑더라고요. 기대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기대되는 것도 절대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항상 이 마지막에는 오히려 후련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오히려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에이 이제 잘 가 뭐 이제 뭐 2024년아 꺼져라 2025년 안녕 뭐 이러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가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그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느끼는 것도 많다는 거고 어떠한 한 사건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한 생각도 사실 잘 끊어내지를 못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기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뭔가 고민되거나 뭐 기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원치 않게 하게 될 때도 진짜 많았어서 무슨 얘기 할라 했지? 생각을 좀 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요즘에는 제가 좀 의도치 않게 바뀐 게요. 이 물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것들 혹은 물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전자면은 이게 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물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것들 중에서 그냥 정말 냅뒀더니 해결된 것들도 되게 많고 물고 있지 않는 것이 더 저의 그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운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전에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생각 강박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내 몸에 장착돼 있던 거기 때문에 제 의지랑은 정말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생각이 많아서 좀 힘들었었어요, 스스로. 근데 그것이 모든 건 또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한테 준 것들도 솔직히 많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인간 저의 몸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 제가 지금 훨씬 만족도가 높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과거가 없었고 뭐 지금처럼 그냥 생각 좀 덜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그 시간이 또 없었으면 제가 얻지 못했던 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오늘 주제는 정해서 왔어요, 오랜만에. 뭘로 정했냐면, 오늘 또 이제 새해맞이 덕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로 카드 뽑아보면서 나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 자신에게 주는 덕담, 타로 카드가 주는 덕담, 빈둥 타로가 주는 덕담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오늘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지금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벌써 오후거든요. 오늘 저녁 밤 내에는 올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세팅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 놓겠어요. 짜라란 짜라라라라. 여러분 혹시 러브하우스 아세요? 요즘에 제가 자꾸 이 음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빰빰빠밤 빠밤 아마 제 세대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하나 까먹을 뻔했다. 제가 또 선물을 오늘 더 보여드릴 선물이 몇 개 남아있었는데요. 이 화면에도 꽉 차는 거 봐. 오늘 제가 새로운 카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최근에 선물 받은 카드인데요. 사주 오라클 카드라고 써있고 책도 같이 있는 거였군요. 자, 이렇게 책에 좋다. 해석이 좋다. 이렇게 해석이 또 있고요. 그래서 타로의 사주 명리학을 접목한 사주 오라클 카드. 아주 쉽고 명쾌한 스토리텔링으로 왕초보라도 자신은 물론 알고자 하는 타인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라고 써있거든요. 최효순 님이 지으신 책인가 봐요. 그리고 카드가 80장이 있고요. 자, 오늘 이 영상, 제가 또 영상에서 언박싱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영상이 또 이거를 처음 여는 장면을 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닌가? 6개월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찍은 영상을 올릴 당시에 빼곤 안 보거든요? 편집할 때랑 올린 즉시, 혹시나 그래도 점검 삼아 편집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고, 올린 다음에는 처음 한 번만 딱 이렇게 재생을 해보는 편인데요. 그 다음에 과거 영상은 안 보는데 제 머릿속에 대충 남아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첫 영상을 올렸던 것도 얼핏 기억이 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얼핏씩은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예를 들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쓴 글, 이번에 쓴 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항상 만족스럽거든요. 돌아봤을 때는 내가 이런 게 좀 미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글을 쓰고 과거 거랑 또 비교를 하면 현재가 또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또 미래가 돼서 시간이 흘러서 미래가 되고 또 그게 현재가 돼서 다시 제가 쓴 글을 보면은 굉장히 또 만족스럽고 내가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뒷면이 좀 괜찮은데요? 약간 놀이끼리 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문양도 좀 동양적인 것 같아요. 타로 영상,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유튜브도 제가 지금 더 제가 성숙해짐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의 만족도가 점점 저는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영상에 담고 있는 제가 풍기는 느낌이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충 느낌 아니까, 느낌 기억하니까. 저는 이 카드 섞은 다음에 먼지가 달렸어. 자자자. 카드를 조금 이렇게 펼쳐놓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이 카드로부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꼭 알려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카드로 우리 새해 덕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 리딩을 아주 길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나오기를 좀 바라면서
자, 이제 번호를 제가 매겨볼게요. 자, 번호를 어떻게 매길 거냐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오늘 랜덤으로 매길게요. 그리고 1번부터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면요. 도깨비. 자, 1번 분들은 조금 정적인 에너지가 먼저 맴돌거든요. 움직임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좀 무기력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 내가 가진 에너지가 좀 정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덕담이자 조금 조심하실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를 좀 괴롭게 하는 것들은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끊어내셔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요. 마음을 조금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약간은 어두운 느낌의 카드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조금 챙기셔야 합니다. 물 흐르듯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흘려넘기려고 하는 에너지도 강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흘려넘기려고 한다든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치부 아닌 치부를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체감하시는 거는 많진 않은데 그 이유가 일본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알쏭달쏭한 느낌이 좀 드시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대요. 근데 카드에서는 조금 경고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뜻의 경고보다 좀 안 돼. 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봐. 너의 내면한테 노크를 해봐. 이런 느낌이 나왔거든요. 그 알쏭달쏭한 주파수가 저한테 왔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의 내가 어느 정도 좀 묻어놓고 가고 있는 거, 회피하고 가고 있는 나의 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좀 마주해라. 우리 이제 새해 덕담식으로 말씀을 해보면은 새해에는 좀 더 나를 위해 보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들여다보자. 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항상 나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이런 것들을 챙겨보자. 이런 거 무시하지 말자. 이런 분들 중에서는 좀 꿈으로 티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뭐 꿈에서 뭐 꿈이 좀 심란해 말 그대로. 아니면 요즘에 내가 알게 모르게 잠을 잘 못 자. 아니면 갑자기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 등등등 나의 수면 패턴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요즘에 폭식을 해. 혹은 입맛이 너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아니면 저 자꾸 뭔가를 까먹어요. 건망증처럼 뭔가를 잊어버려. 사람들하고 지낼 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완전 또 양극으로 가시는 게 완전히 갑자기 좀 폭발적으로 예민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애초에 화 자체도 안 날 정도로 좀 무뎌진 상태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뎌지면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괜찮아지려면은 나를 좀 마주를 하고 내면을 마주하고 내 감정을 곧이곧대로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당신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당신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1번 분들은. 저도 모르게 자꾸 1번 분들은 말하면서도 내가 아리송한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근데 괜찮아요. 뭐 내가 직접 느꼈을 때 정말로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패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힘든 카드가 어차피 과거 혹은 현재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고 미래를 저는 미래주의자거든요. 그 단어가 맞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흐름을 봤을 때 너무 이상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왜냐? 끝에 해가 떴잖아요. 끝에 축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결과는 굉장히 좋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분들의 새해는
내가 묵은 것들이 정말 벗겨지고 우리 때에 밀어서 때를 벗겨서 내버리듯이 뭔가 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새해가 이제 맞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아닌 인연들이 있으면은 제가 첫 마디에서도 좀 끊어내라고 말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끊어지실 거예요. 아닌 것들은 좀 끊어지실 거고 맞다 하는 것들은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분들의 이제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은근히 대찬 면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좀 당차고 대차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 말은 즉슨 일본 분들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비뒀어. 거슬리는 게 솔직히 그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그래 봤자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내비뒀어요. 근데 선생님 말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요. 뭘 끊어내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단칼에 또 끊어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일본 분들은 굳이 폭발하지 않아도 돼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원래 있으신 분인데 내가 만약에 그 균형이 좀 깨져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뭐 갑자기 너무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다고 하시면요. 말 그대로 밸런스를 좀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 순간 내가 느끼는 것들과 내가 해야 할 말들을 굳이 참지 마시고 그때그때 직면을 하시면은 그게 밸런스가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깨지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는 거는 내가 지금 참고 넘어간 게 있다. 10번 중에 내가 8번까지 참아도 9번, 10번에는 터졌어야 되는데 못 터뜨린 게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분별을 원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분별을 하셔라라고 해서 요 카드가 나왔을 거예요. 망설임도 같이 느껴져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뭘 할 때 좀 요즘에 고민이 유독 많아졌어. 옛날에는 그냥 저질렀던 것들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많이 낮아졌다. 남의 말을 들어도 모르겠고 내가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 그냥 속 편하게 살려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혹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사람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단칼에 짚히면 다행인데 안 짚힐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좀 이상했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걔가 나한테 한 게 좀 이러네? 저러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계속 지금 나오는 맥락을 잡아보면 주변 사람들 점검, 내 마음 상태 점검? 이런 거죠. 내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놓치고 있다. 근데 이게 좋은 뜻에서 내가 맞춰주려고 그냥 조화롭게 난 싸우는 게 싫고 얼굴 붉히는 게 싫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근데 뭐 어쨌든 현재 상황을 짚어드리느라 제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일본 분들 리딩은 제가 이렇게 마라락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막히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듬게 되고 말이 매끄럽게 안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에너지가 조금 안으로 많이 돌고 조금 막혀있는 느낌이 크게 지금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게 이 상황 또한 직시를 어차피 하실 거고 그리고 이미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현실 직시를 어느 정도 하셔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 치우기 전에 옷 색깔 같은 것도 좀 어두운 색이나 단색, 무채색, 이렇게 회색, 뭐 갈색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 그냥 검정색, 그냥 눈에 잘 안 띄는 색깔 있죠. 그런 거를 좀 입고 다니시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본 분들은 진짜 이상하게 약간씩 제가 머리가 좀 하얘지는 그런 게 있어.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 분들이 진짜 좀 건망증이나 이렇게 바로 직전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이런 게 진짜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좀 정적인 에너지로 많이 느껴진다 했잖아요. 혹시 좀 일을 최근에 그만두셨거나 그만두실 생각도 있으시면 저는 그만두시는 거 좀 잠깐 쉬시는 것도 너무 찬성하거든요. 아니면 장기 휴가를 내시는데 좀 길게 내셔서 아니면 아싸리 그냥 그래 나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싫고 이직할래 떠날래 라고 하시면은 떠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한번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을 가면서 한번 안 하시던 걸 해보시고 좀 먼 땅을 한번 밟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한번 내 기운을 좀 터는 것과 내 기운을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내가 지금 잘 모르겠던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멀다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좀 멀리 어디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멀리서 온 친구를 만나신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일본 분들 주변에 내가 혹시 좀 부양해야 되거나 챙겨야 되거나 나를 좀 속썩이는 인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좀 문제를 겪고 계셔서 내가 내려놓다 못해 너무 많이 내려놓게 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상대방 잘못이 명료하면 좀 단호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타이밍이 온 이유가요. 이게 문제가 좀 지러질 수 있대요. 끊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칼같이 굴고 냉정하게 굴면은 오히려 싸그리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서 명료한 것이 보이면, 그러니까 저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게 보이면 무조건 바로 끊어내시고, 할 말이 있으면은 돌리지 말고 한 번에 하시고, 내가 정말 법적으로까지 가야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세요, 차라리. 명백한 그냥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서로 증거를 남겨놓는다거나 증거 수집,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일이 더 잘 풀린대요. 일본 분들은 리딩을 이렇게 하고 둘게요. 대신에 이제 이 리딩이 만약에 좀 너무 안 맞는데요 하시면은 카드를 좀 내가 잘못 뽑았구나, 내 카드가 아니었구나 하고 다른 카드로 가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 자체가 나의 또 소울 영상, 소울 비디오가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약간은 두섭다고 느껴지는 리딩을 했지만서도 선생님 근데 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약간 꽂히는 말이 지금 엄청 많아요 라고 하시면은 잘 뽑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 리딩을 한 번 다시 들어보면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좀 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드려야 좋은 건데 일본 분들은 이상하게 좀 투박하게 리딩이 나오니까요. 이 리딩이 오히려 잘 맞으셨다고 하면 이 상태로 다른 번호를 하나 더 뽑아서 좀 보안 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 채널에 있는 조금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오히려 완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으면 누군가 안내를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애쓰는 아버지 같은 인물을 상징해요. 당신이 어떤 도전적인 일이나 어려운 문제에 압도된 기분이 든다면 찻잔의 킹은 이런 문제나 당신이 내심 가장 신경 쓰는 것에 경험이 있는 누군가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해보라고 권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당신 자신의 반응을 되돌아보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혼자 힘으로 모든 거를 해오려고 애쓰셔서 지금 자꾸 이렇게 카드가 잘 안 읽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 타로 카드를 볼 때 진짜 카드 어떻게 나올 거야? 너무 궁금해요. 진짜 좋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기보다는 원래 남한테 의존을 안 하고 의지를 안 하시는 성향이셔서 카드를 볼 때도 그 성향이 이제 같이 나온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리스 카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지 않고 기댈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내가 사실은 기댈 수 있는 인물이 곁에 있는데 내가 안 기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일본 분들은 정말 새해에는 오히려 진짜 더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의 뭐 배려를 너무 하기보다는 나를 좀 우선순위로 놓고 나 자신을 챙기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시는 일 이제 이 리딩을 다 떠나서 하시는 일 잘 풀리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몸, 마음 평안한 게 최고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고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한 게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몸과 마음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이 잘 챙겨야 됩니다. 일본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빈동타로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타로를 보게 되신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행운의 소녀, 행운의 소년이십니다. 어쨌든 제가 마음으로 기도 올리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돛담배 카드가 나온 이번 분들 또 이어서 카드 모아봐야죠. 이번 분들은 벌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가 엄청 많거든요. 자자자, 올 한 해를 굉장히 열심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스스로도 제가 볼 때는 후회가 많이 남지는 않을 정도로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성과도 저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뭐 직장이나 돈이나 뭐 내가 일적으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분들이 뭐 제가 새로운 시작의 기운도 강하다 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것도 포함인데, 뭐 올해부터 준비하시던 거를 뭐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이거를 또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준비하던 것들이 이제 좀 고지가 눈앞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뭔가 새로운 출발이야. 아니면 이미 뭔가를 합격을 하셨어. 그래서 그 합격으로 이어지는 내가 뭐 취직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사업 같은 거를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준비가 끝나고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를 생각의 시작이 이미 됐다. 내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선생님 저 안 그 생각 중이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셔라! 라는 거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너무 좋다. 잘 하실 거다. 이런 말인 거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지금 운의 에너지가 너무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안 좋았던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그래도 현재 과거 카드에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힘듦이 없었던 건 아닌가 봐요. 근데 그것마저 다 이겨버리고 다 상쇄시켜서 그냥 퉁쳐버릴 정도로, 퉁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버려도 상관없어질 정도로 좋은 운이 들어오나 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계속 제가 좋은 리딩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만약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들 또한 결국에 좀 명료하게 상황이 정리되고 끝난대요.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다 하시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면 그 사람 떨어져 나갈 거고요. 그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조금 벌 받는 것처럼 대가를 좀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좀 내가 속 시원하게 좀 정리가 된다. 내가 뭐 당장 억울했어도 그 억울함이 좀 시간 지나면 풀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았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뭐 약간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처럼 뭐 내가 좀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마음이 뭐 약간 화병? 아니면 이렇게 가슴 답답함?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좀 점점 흘려 보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우리 스치는 물들, 흘러가는 물을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노를 젓고 그 물에 이렇게 녹여서 보내버리는 거죠. 뭔가 표현이 되게 좋았어. 녹여서 보내버린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녹여서 보내버릴 거니까요. 원래 힘든 게 또 끝나면 좋은 게 오고 모든 건 또 순환이잖아요. 또 너무 좋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했지? 너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처럼 안 좋다고 해서 또 안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이상적인 흐름이에요, 이 카드가. 힘든 것들이 뭐 있었다고 해도 지나간다. 괜찮아질 거다. 이제 너한테 해가 뜰 거야. 무지개가 뜰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돛담배에서도 물에 흘려보내고 유유자적하게 지금 너무 잘 가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좀 외롭더라도,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좀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가야 되나라고 느꼈다 하더라도요, 진짜 고지가 눈앞이고 이미 그 고지가 눈앞인 거를 느꼈어. 이미 내가 느꼈어. 나 이제 진짜 앞에 뭐가 왔구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일의 진행이 굉장히 또 매끄러운 카드래요. 제가 또 해석까지 보고 있거든요. 일의 진행이 매끄럽다. 하늘은 잠잠하고 바람은 산뜻하다.
우리가 하는 일을 기다린 것이냐 바람도 우리 쪽으로 불어주고 있다. 사람들도 그 상쾌함에 즐거워하고 있다. 더 속도를 내기 위해 돛을 내렸더니 돛의 바람이 흠박 들어가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이대로라면 목표 지점에 2배는 빨리 도달할 것 같다. 일치월장, 순조로운 매듭이 풀림. 완전 내가 했던 해석이랑 똑같잖아. 제가 너무 어쩐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리딩은 길게 안 한다고. 왜냐?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조금 더 힘들게 나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좋은 분들은요, 제가 차라리 이거를 조금 시간을 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항상 좋은 리딩을 좀 짧게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짧게 하는 게 나아. 왜냐면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좋기 때문에. 좋은 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걸 내가 부정하고 싶을 수는 있어도 좋은 거는 뭐 내가 부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건 진짜 좋은 거니까 좋은 대로 끝내면 되거든요. 좋다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리딩 길게 안 할 거라는 말이었고요. 그럼에도 조금 내가 이제 한마디 좀 더 듣고 싶어요. 덕담 그래도 들으러 왔는데 또 하나 더 듣고 싶어요. 충분히 멋있는데요. 지금 뭔가 이번 분들 지금 되게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좀 잘 꾸미고 다니시나? 이런 멋쟁이셔서 내가 멋있다고 하는 건가? 어쨌든 멋있대요. 멋있다는 말이 나왔고, 이미 잘하고 계신데요 뭘, 약간 이런 느낌. 덕담을 달라 해도 너 이미 잘하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리딩 진짜 그만할게요.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마음에 제가 딱 그래도 굳이 걸린다 하면은 요 카드인데요. 이것도요, 나쁘게 보면 이 카드 봐봐, 그냥 획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버려버릴게요. 이 불태우는 걸로 보면은 사실 이 카드도 저는 나쁘게는 안 봐요. 특히 이번 분들은 제가 이상하리만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 긍정파는 아니거든요. 그냥 직설파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지, 안 좋은 걸 좋다고 꾸며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이번 분들은 이것도 나쁘게 해석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 느낌이 굳이 든다면 이 카드 2장이었던 건데, 이것도 그냥 안 좋은 거 애군액살 다 태워버린다, 불 태워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되기 때문에, 불 태워버리고 나는 돛담배 타고 그냥 가는 거라서 이거 그냥 불로 팍 태워버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그냥 운수 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올해 정말 잘 풀리실 거고요. 근데 이 리딩을 지금 제가 이걸 2024년 마지막 날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날이 아니라 굉장히 뒤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26년도에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요, 이 카드를 본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나를 위한, 하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제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구나. 이제 세상이 나의 흐름에 맞게 굴러가는구나. 내가 안 듣던 것들이 술술 풀려. 이렇게 되시는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이 카드가 나한테 온 걸 거예요. 어쨌든 모든 건 다 영혼의 그 주파수가 맞아야지 이렇게 저랑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언제 이걸 보셨더라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 괜찮아질 거고 다 좋게 흘러갈 거예요. 종 한번 올려드리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고지가 눈앞이다.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반가웠어요. 우리 또 봅시다. 짜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2번째 보신 분도, 3번째 보신 분도, 매일 보시는 분도, 구독자님들도 다 반갑습니다. 자자, 3번 분들은 고민이 엄청 많으셨나봐요. 최근까지. 뭔가 고민에 잠겨있고 조금 표정이 약간 근심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연애 문제셨나? 사랑 문제에서 좀 고민을 하셨었나? 싶기도 해요. 사랑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인물이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이렇게 만약에 상처를 줬다 해도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셨나 싶은 생각과요. 향수 냄새가 갑자기 확 나네요. 향수를 잘 뿌리시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향수 뿌리시나?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것과 뭔가 잘 매끄럽게 해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지를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복잡 미묘하고 좀 우울한 감도 같이 느껴져서 뭔가 앞에 계시면 막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슬퍼 보여. 그냥 슬퍼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매몰돼서 고민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또 별일 아니라는 느낌도 같이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이 별 고민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우리 삶은 정말 내려놓을 것들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정말 맞는 말일 만큼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당장은 괴롭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려놔라, 비워라 라고 하잖아요. 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까지는 지금은 그게 와닿는 면이 생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얼마 전도 아니죠.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의 뜻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던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려놓지? 약간 이런 것까진 가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 못 내려놓겠으니까. 이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내려놓을 수 없었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기분이 나쁜 것도 기분 나빠하는 거 제가 막 뭐 기분 상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슬픈 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제가 이해 가는 거는 노력해서라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감정을 관찰을 해보면 결국에는 내려놓으면 내가 편한 거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당장 내려놔야 된다. 못 내려놓는 네가 바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서 저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야지 번뇌가 없고 고민이 없어요. 근데 그게 100% 내려놓는 거는 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제가 아까 말한 수행하듯이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내가 좀 편해지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인 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혹시나 우리가 사람이 예민해지면 불똥을 튀길 수도 있고 내가 감정의 조절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감정을 너무 내비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편한 감정까지도. 그러다 보면은 말을 세게 하게 될 수도 있고 말이 세게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나오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 또 남한테 피해를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게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정말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면은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애초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방식을 갖고 태어났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든 뭐 그렇게 되면 일부러 한 건데요. 대개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보통의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산모분들한테 왜 하는 것 같냐면요. 산모분들이 뭔가 상처받은 일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상처를 받았을 때요. 보통 반응이 여러 가지거든요. 미친 듯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 상처를 받아서 위축이 돼서 주눅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속으로 이제 매몰되시는 분들. 이 생각이 진짜 너무 꼬리를 물고 무는데 그게 답은 안 나와. 그렇게 흘러가서 진짜 지하 땅굴 파가지고 지구 내해까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모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정말 맞다고 하시면은 좀 제가 꺼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생각에 너무 잠식되고 그러다 보면 자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원망이 커질 수도 있고요. 억하심정이 막 엄청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자책할 문제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 인간은 누구나 미숙하니까. 나도 미숙하니까. 너도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는데 그게 막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하면 안 되고요. 또 나한테 너무 엄격해도 안 돼. 그리고 또 나한테도 엄격하고 남한테도 엄격해도 안 돼. 그 나한테 너무 관대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저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과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 자신한테 들이미는 잣대가 너무 과하면 진짜 나만 괴롭거든요. 근데 사모분들이 이 중에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정말 하지 마세요. 누구나 잘못은 해. 누구나 실수는 하고 또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이 저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나 정말 억울해. 나 정말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느낌?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왜 불을 질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도 또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도 뭐 재수가 없으려니 에이테 이러고 말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물론 뭐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또 중대한 사안이고 굉장히 무거운 문제이고 굉장히 뭐 큰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모든 건요. 원인을 또 다 완벽히 속속들이 찾을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원인이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요. 그거를 우리 그냥 인간들이 그걸 속속들이 찾아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이제 또 원인과 결과에 치중되어 있다 보면은 좀 매듭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히려 너무 원인론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많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거나 많이 우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떠한 것에 좀 사무쳐서 괴로워하고 있는 느낌도 여전히 카드에 비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요, 태워버려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이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게 잘못 통용되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요.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모분들께는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여겨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시간이 약이고 해결될 문제일 확률이 높고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해소가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딥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심리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주변에 제 고민 상담을 생각보다 서스럼 없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어차피 우리 1인칭으로밖에 못 살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시야, 내가 하는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 시각,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런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이렇게까지 또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처럼 깊게 가져가질 않는구나. 그냥 진짜 쿨쿨 그냥 자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확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하게 가면은 그냥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넘겨놓고 그냥 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면 문제가 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경위가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을 깊게 해봤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어떤 것도 100% 옳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떤 것도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3번 분들께는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에이 몰라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것도 좀 드라이하게 생각을 하고 좀 라이트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런 류의 조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모분들께 드리는 덕담 한마디는 뭐가 될 것 같냐? 뭐냐? 우리 그냥 편하게 삽시다. 편하게 삽시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이렇게 시간 돌려서
이러면 좀 미래가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때 나에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고 그때 내가 설령 고민을 했다가 A랑 B 중에 B를 선택했는데 아 A 선택할 걸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요. 그때 나한테는 B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여기서 또 더 가서 아, 저 사실 A가 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B로 했더니 진짜 이렇게 됐어요. A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러면 되죠. 이렇게 가야 돼요. 과거에서 답을 너무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미래를 보는 게 훨씬 나에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한분들께는 제가 좀 그냥 힘차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미 지난 일이잖아. 다 버려버려. 태워버려. 뭐 과거의 나를 자책하지도 말고 그 상대방 탓도 너무 하지 말고 그 상대방도 나도 미숙할 때가 있는데 그 상대방도 그 미숙했나 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만약에 너무 악질이야. 그러면은 그것도 그래요. 그 악질인 사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강력적인 거는 우리 좀 털어버리자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딥하게 매몰돼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뭔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정답일 때가 정말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분들은 우리 이 복잡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라이트하게 드라이하게 다 태워버리자. 다 괜찮다. 이렇게 뻔한 말일지 몰라도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다 괜찮다. 제가 진짜 불안하고 초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공황장애가 좀 왔었어요. 그때 혼자서 제가 제 자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막 지금 나에게는 다 괜찮다는 말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믿기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한테 말을 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근데요, 그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요, 너무 잘 지내요. 그때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을 정도로 불안해서 정말 사람이 막 진짜 뭐 잠도 못 자고 뭐 정말 살도 진짜 엄청 많이 빠졌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막 미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불안에 미치는 그게 스트레스까지 작용이 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당장 사모분들은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 드리면서 다 괜찮아지도록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요. 울지 마시고 괜찮을 거예요.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나만 생각해.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모분들은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이게 정말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있을 거니까요. 우리 과거는 보내주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 안위, 나의 평안을 생각하면서 우리 배에서 꼬르소리 났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으려나? 이렇게 리딩 마무리할게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4번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팔방미인 카드가 나왔네요. 팔방미인이신가? 완전히 단순한 해석. 단순 명료한 해석. 팔방미인이신가 보다. 팔방미인. 재주가 많으신가 봐요. 재주가 많으신 팔방미인. 약간 예술계통에 계신가 싶기도 하고 예술성? 그러니까 뭐 미술, 예술, 음악, 뭐 글, 사진, 노래, 춤 등등등등 등등등등 그럼 뭔가 나의 예술적 기질이 많이 발달을 하신 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진짜 새해에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의 인간의 덕담 한번 드리고 근데 이 사원분들은요 좀 나만의 길을 간다. 나의 길이 확고하다. 난 나의 꿈을 펼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만의 색깔, 개성, 뭐 나만의 그 결이 좀 있는 분. 나의 결이 좀 명료하셔서 다른 사람과 뭐 같은 거를 하기보다는 좀 진짜 나만의 것을 하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직업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말한 진짜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자신만의 세계, 좀 독창성, 뭐 개성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자기만의 세계, 나의 예술 세계, 나의 그 감각적인 그 세계, 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고, 사모분들 제가 리딩이 길 것 같진 않은 게요. 이대로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억지로 내는 색깔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사원분들은 정말 나만의 루틴, 나만의 뭐 나만의 규칙, 그리고 나만의 생각, 가치관,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괜찮게 이루어져 있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느낌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오는 고뇌나 뭐 번민 이런 게 있다고 한들 상관없어. 그것도 다 지금 나한테 쓸모가 있는 것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 계통이면 오히려 내가 좀 우울할 때 그게 또 그 영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 마냥 이분들은 진짜 나만의 삶을 산다. 나만의 인생을 살고 나만의 감정선으로 나만의 흐름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덕담으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대로 충분히 멋집니다. 당신의 색깔대로 지금 이 색깔을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당신의 색깔대로 이렇게 살아주세요. 그 색깔이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시고 내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아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런 느낌밖에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좀 멋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카드에. 이분들은 이미 내가 좀 내 거에서는 좀 이름을 내셨다거나 내 거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다, 내 능력치를 좀 이미 좀 검증이 됐다, 사람들 입장에서 좀 검증이 된 사람이다, 저는 좀 인정받는 편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미 내가 좀 깔끔명료하게 살아오시는 분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척척척 박사야. 척척 박사처럼 이미 뭔가 내 루틴을 다 짜놨고, 저는 제 인생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웬만한 건 다 이뤘어요.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고 좋겠다, 뭐 부럽다, 뭐 이런 느낌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사모분들은 제가 덕담에는 제가 비중을 좀 많이 하지 않을게요. 덕담보다는요, 제가 이 리딩 하나 보여드리면 되겠다. 요 카드가 제가 최근에 참 요즘에 이 카드가 많이 눈에 보이네요. 자자자. 황새 카드인데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봄을 가져다주는 봄의 전령으로 추운 겨울, 어려웠던 시기가 끝나고 좋은 시기가 곧 찾아온다 라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뭐 임신 소식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좋은 환경으로의 이사, 이직, 이동, 도약의 키워드도 있대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좀 찾아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해외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카드라서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고 뭐 이러는 것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좋다고 나와요.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할 기운이 여러분께 충만하대요. 사실 이 핫카드가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카드거든요. 어떤 느낌도 있냐면 이 4번 분들이 고생을 안 하신 분은 또 아닌가 봐요. 예를 들면 내가 금전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돈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한 푼 한 푼 진짜 딱딱 모아가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그냥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냥 반지하에서 막 지상으로 또 왔고, 또 내가 뭐 그냥 원룸에서 투룸으로 왔고 이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씩 이뤄오신 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멋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멋있다고 계속 하나 봐. 사모분들 그냥 지금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덕담 해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이대로 너무 좋고, 앞으로 더욱 더 내 마음의 충만감, 풍만감, 풍요로움은 나의 것. 그런 것이 지금 나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삶을 살 것이다.
까지가 사원분께 제가 드리는 덕담과 혹은 뭐 리딩, 점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저의 진심까지 담아서 아주 저도 그 금상첨화 같은 리딩이었다고 제가 스스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제가 지금 자화자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원분들도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사원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반갑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신 분들도 반갑고, 맨날 보는 분들은 너무너무 항상 반갑고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리딩 너무 좋아서 길게 안 할게요. 리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조금 힘드신 분 있으면 더 길게 해드려야 되니까 사원분들 기운 팍팍, 그래 더 좋은 기운 더 커지라고 팍팍 마음을 담아서 리딩 마무리 할게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고 저희 좋은 모습으로 또 내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딩을 지금 제가 이거를 찍는 날짜는 24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만약에 25년도 중반에 보시거나 26년도에 보셔도 앞으로 올 나의 운이 너무 좋은 운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지금 기점으로 리딩 보시면 되니까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5번 분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바로 리딩 해드릴게요. 싸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보고 혹시 흠칫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해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세상을 살면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면 오죽 좋으랴.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심지어 부부라도 뜻하는 바가 달라 싸우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하고 가벼운 말다툼으로 싸움이 끝나기도 하지만 그 마음 밑에는요, 경쟁에서 지기 싫다는 심리도 깔려있대요.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은 살벌하기도 하지만 경쟁은 장난이 아니고 싸움도 누구나 장난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싸움 카드는 경쟁한다는 의미도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극복해야 할 때도 있다. 경쟁, 다툼, 힘겨루기, 힘든 사회생활, 방해자 이런 걸 뜻한대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건데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내가 좀 요즘에 사람들하고 다툼이 좀 있었어. 단순하게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자존심이 좀 강해. 나라는 사람이 고집도 좀 세고 자존심도 좀 강하고 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좀 잘 부딪히는 성향인가? 이런 것도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제 지금 몸 담그고 있는 곳이 경쟁을 꼭 해야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단순하게 뭐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가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경쟁업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경쟁을 하기 싫어도 경쟁처럼 구도가 흘러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 몸을 담그고 있는데 직장에서 분위기가 그래. 만약에 직장 상사나 뭐 윗사람들이 약간 아랫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서 내가 자꾸 아랫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자꾸 실력 경쟁 같은 거를 하게 되듯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큰 추측은 그런 것 때문에든 어떤 이유로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존심이 많이 강해져 있는 상태고, 승부욕이나 이런 것들이나 지기 싫은 마음이 약간 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자꾸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대충 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기겠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말을 하면 내가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죠. MBTI가 제가 NTP거든요. NTP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혹시 뭐 NTP나 이런 스타일이시거나 겉으로 튀는 언니도 인팁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한데 부딪히려면 부딪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뭐 그런 성향이셔서 요걸 뽑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너럴 리딩이니까 다르게도 해석을 해보면요. 내가 원래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할 말을 너무 못하셔서 요걸 뽑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덕담이나 나한테 필요한 조언이라고 치면 할 말 이제 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할 말을 너무 다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때와 장소를 구분해가면서, 또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없이 살 필요도 없고요. 자존심을 너무 아무 때나 부려도 문제인 거니까. 아무 데나 부려도 문제고. 그래서 그 때와 장소를 잘 가리고 내가 할 말을 정말 해야 될 땐 하고
아닐 때는 삼가고 이렇게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드, 로프틴 오라클 카드를 뽑았을 때 나오는 해석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면 올가미 덧 카드인데요. 이게 속박 기술에서는 이제 속박 기술, 묶는 사람인 리더가 자신을 가두기로 결정하면 수동적인 자세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볼 수 있대요. 약간 문장으로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느낌을 느꼈을 때는 내가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꼭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말다툼을 하고 의견 대립을 하지 않아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그럼 일단은 그냥 네 하고 말아도 그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격해져 있어.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이 격해져서 나한테 막 화를 내니까 나도 갑자기 화가 나서 화를 냈어. 근데 사실 싸움으로 번지면 어떤 거든 좀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일단 감정적으로 굴었다는 것부터가 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되고 저는 좋은 결론으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했을 때는 물론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으면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뜻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굴지 않고 그냥 참고 넘긴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닌데 이게 꼭 걸고 넘어지는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대부분 들이받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융통성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까지 이제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지금 어차피 이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 있고 나도 감정이 격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 나중에 좀 이성적으로 내가 감정 사그라들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대화하면 그때 더 좋게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고집을 너무 부리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내가 너무 다혈질이야.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다혈질이라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뻣뻣하지 않은지 제가 융통성 얘기를 한 이유가 난 진짜 아니면 아닌 거야. 저 사람이 틀리면 틀린 건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이래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조금 유연하게 사고하고 좀 융통성을 가져야 나에게 좋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나의 혹시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이 카드가 주파수가 나에게 맞아서 나에게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딩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 잘못 뽑으신 거지만 리딩 좀 맞아요 라고 느끼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다. 이게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서 나에게 온 것 같다. 왜냐면 이것만 살짝 시정을 해도 이미 사원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곧으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정직하시고 고지식하다는 말인데 그 고지식이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옳고 그름을 너무 올바르게 나누는 사람이라서 빈말도 그냥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는 말 한마디도 잘못하는 걸 되게 싫어요. 제가 잘못하는 것도 싫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는 것도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모양새가 다 다른데 다 내 기준에 맞을 순 없지 이렇게 그냥 생각이 이제 들고 저 사람은 표현이 저랬던 거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 사모분들도 그런 성향이시 맞다고 하면은 좀 융통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나의 어떠한 카르마, 어떠한 내가 좀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나의 기질일 수도 있죠. 아니,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바꿔요? 이럴 수도 있는데 타고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갈고 닦는 거죠. 그 원래 기질이 사라질 순 없어요. 저도 이 기질 남아있거든요. 솔직히 속내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이게 좀 사람들하고 지낼 때 훨씬 안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분들도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모분들께 드리는 이제 덕담과 한마디를 드리면 우리 조금은 너무 나를 쪼이지도 말고 너무 남에게도 남을 쪼이지도 말고 우리 조금은 설렁설렁 살아요. 이런 말. 그리고 조금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우리 좀 유연하게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요. 오히려 내가 좀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카드에. 그러니까 오늘 이게 좀 와닿는다라고 하시면은 아, 저 사람 죽어도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이해해보려고 그냥 한 번 노력 더 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생각을 또 하지 말아도 보고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렇군요. 아, 너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도 차라리 좋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걸 이해할 순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냥 부드럽게 살아봅시다. 조금 더 유연하게 살아봅시다. 우리 너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우리 좀 많이 웃고 삽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원분들도 장점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랑 비슷한 성향이어서 제가 더 동질감 같은 게 좀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실 거거든요. 거의 높은 확률로 완벽주의실 건데 일은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일로서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야. 일을 하는 거 좋아. 완벽하게 하는 거 좋아. 근데 이거에서 내가 빈틈을 주질 않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내 자신이. 그러면은 일의 능률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냥 구름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딱 좀 편안해 보이고 좋잖아요. 그냥 누워서 그냥 일하고 아, 어떤 날 이게 잘 안 돼. 그럼 그냥 그날은 그냥 좀 내려놔 보기도 하고 그날 그냥 뒷전으로 하고 다음에 해도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능률이 안 오르는데도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붙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우리 그러지 말고 좀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건 좋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거라는 그 생각은 너무 강박일 수 있어요. 내가 100% 1000%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한 문장 내가 이 새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할 수 있을지 관해서 이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저는 사원분들이 그만큼 욕심이 많고 내가 하는 일에 좀 책임감도 강하실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조언해드릴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 말고는 또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성질이 있으면 그 성질이라는 게 이제 성향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우리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보다 별일 아닐 수도 있다. 사원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6번 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풍요. 이것도 바로 읽어드려야겠다. 풍요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인복이 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인복이 있어. 말썽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서 부가 쌓인다면 누구라도 기쁘지 않겠는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카드이다. 주인이 힘든 일을 이렇게 하인들이 모든 일을 척척 해낸다. 풍요로운 수입, 아랫사람 덕을 본다. 안정된 경영이라고 나오는데 직설적으로 보면요.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밑에 직원이 있으시고 내가 좀 아랫사람이 있고 내가 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아래 직원들 덕을 좀 보시는 분, 인덕이 좀 있으신 분,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는 동생들이 많아. 그래서 그 동생들 덕을 좀 본다거나 뭐 그러신 분인가 봐요. 이런 풍요 카드가 나왔으면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에게 귀인이 들어올 건데 그게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조금 아랫사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시던지 이걸 해결해줄 사람이 나타난다. 해결사가 나타날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되고요. 걔 중에는 그 해결사가 혹시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 타로 영상 보고 혹시 뭔가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자문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좀 주변 사람인데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계급이 있다고 치면은 그 회사에서 뭐 나보다 이제 후배야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6번 분들 미래운을 보면은 미래운 되게 좋거든요. 자자자. 전제 조건이 하나 걸리긴 하는데요. 의심하지 마. 많이 노력해야 할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완전 1차원적으로 볼게요. 의심이 많아, 내가. 의심이 많고, 뭔가 돌다리도 다 두드려보고 가야 돼. 너무 내가 빡빡해. 내가 생각해도 나 좀 빡빡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람을 잘 못 믿어. 그래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고. 많이 노력해야 할 거야 라는 건요. 그 내 성질을, 내 성향을, 나의 기질을 거슬러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성향이 맞다고 하면 그걸 좀 거슬르셔야 풍요가 오거든요. 자,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기질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질이야. 저 아직 풍요롭지 않긴 해요 라고 하시면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의심을 거두고 사람을 좀 동등하게 보시고 뭔가 남과 나를 크게 너무 분리하지 마시고 좀 개인주의적 성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조금 그냥 마음을 좀 넓게 열어놓고 그래 마음을 좀 열어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좀 나도 모르게 편협하게 그냥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남들의 생각을 많이 내가 수용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 곁에 사람을 많이 안 둬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편협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나오시면요 풍요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 저 혼자가 편해요. 저 사람들하고 지내면 피곤하고, 저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도 못하고요. 저 그냥 남 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오면 더 좋대요. 조금 외부로 더 나오면 좋다고 카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볼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제가 24년도 마지막 날에 찍고 있잖아요. 25년도에는 좀 안 하던 걸 해보면 어떨까? 안 하던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고민 상담도 해보고 내가 고민 상담을 해줘 보기도 하고, 뭐 모임 같은 걸 나가볼까? 뭐 러닝 크루 이런 데 나가볼까? 아니면 내가 뭐 독서 모임 나가볼까? 나갔다가 별로면 안 가면 되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귀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해는 내가 물론 나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너무 나서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마다하지 마세요. 갑자기 누가 소개팅을 해준대. 받아요. 그러면 해봐. 그런 식으로 오는 거는 마다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한번 새로운 거를 나서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다 못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좀 써본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 블로그 이웃하고 소통을 해본다거나 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냥 그렇게 오거든요, 오빠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나도 모르게 뻣뻣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유연해질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내가 인색한 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요즘에 좀 정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그럼에도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껴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 분들은요. 뭔가 내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25년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만약에 지금 지금 보는 게 아니시고 나중에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25년 중순에 보실 수도 있고 뭐 내년 후반 뭐 이렇게 2026년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요. 그냥 내 앞으로 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다가올 운이라고 여기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고집했던 거가 정답이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친한 윗사람, 아랫사람, 아니면 나이로 쳤을 때 뭐 친한 누나, 언니,
뭐 친한 형, 오빠, 뭐 아니면 아래로 친한 여동생, 친한 남동생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서도 나한테 뭔가 좀 기감이 되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좀 올 수도 있겠다 해서 오는 사람 너무 마다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오는 사람으로부터 겪는 그 경험이 그 사람이 만약에 설령 끊겼어. 왔는데 끊겼어요. 끊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내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었는지만 돌아보시고 없다 하면 그냥 아 저 사람하고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아니면 아 저 사람의 저 성질 때문에 저 기질 때문에 나랑 안 맞았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6번 분들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덕담 한마디 조언 한마디를 드리자면요 그 전에 종 한번 올려드릴게요.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나의 그 좀 이타적인 행복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재미, 묘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분들이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고 더 평안해지시고 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축하드리고 더 마음이 이제 좋아지시기를 항상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번, 3번, 4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항상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랑 우리 내적 친밀감 쌓아보자고요. 내적 친밀감 쌓아가면서 저도 당신의 지금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랜선 친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랜선 친구 말고 뭔 말하려 했지? 유대감? 내적 친밀감 쌓아가면서 우리 또 좀 더 행복한 내일, 오늘보다 더 재밌는 내일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늙어가자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니까 좀 더 우리 나를 위해 삽시다. 좀 더 행복합시다. 제가 그 기운을 여기 지금 담았으니까요. 부글부글부글부글 촥 담았으니까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6번 분들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영상으로 오면은 또 더 기분 좋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7번 분들 안녕하세요. 와, 솥단지 카드가 나왔네요. 자, 솥단지가 뜻하는 말을 바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여인이 가마솥에 쌀을 얹히고 열심히 부를 때니 이제서야 김이 난다. 애써 노력한 결과가 곧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제 곧 뜸이 든다. 그 뜸만 들고 나면 고슬고슬 맛있는 밥을 곧 푸게 될 것이다. 기다림 보람, 다 된 밥, 개봉 박두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이 어떻게 딱 첫 카드에 딱 나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제 내년은 나의 것이다. 새해는 내 거다. 앞으로 오는 운은 다 내 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정말 꾸준히 뭔가 노력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절대로 뭐라 그러지? 게으름 피우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좋은 운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고 이제는 금전운도 좀 풀리실 거고요. 내가 진짜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있으면 오히려 조금 정리정돈이 될 것이다. 솔직히 이 7분께 딱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이익보다 오히려 조금 남의 이익을 생각하시면 좀 이타적으로 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네 엄마 같잖아요. 이 카드만 봐도. 근데 이제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한 돈을 벌고 나를 위한 음식을 사서 드시고 나를 위한 물건을 사시고 그런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좀 안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이 흐름이 항상 일정해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안정을 중시하시는 분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돈도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모으시는 그런 분이라서 돈이 이제 좀 돈 같은 것도 안정을 찾으시고 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거랑 내가 만약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 내가 뭐 만약에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엄마 아빠를 부양을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이타적으로 계속 왔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나씩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요, 좀 검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검소하지 마세요. 너무 검소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흥청망청 쓸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위한 소비? 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냐 이러잖아요. 맞거든요. 죽을 때 돈 안 가지고 가니까 현생에서 저는 돈이 어느 정도 좀 차고 넘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쓸 줄도 알아야 이게 나한테도 좋고 돈이라는 것이 또 너무 고여있고 모여있으면 거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도는 게 좋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야 돈이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칠번분들도 그런 이치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너무 또 꽉 막히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좀 고지식하긴 해요. 제가 좀 안정성을 중시하긴 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운에는 좀 과감해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거를 못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치문분들한테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오는 운에서 그런 거를 하신다고 하면은 현실 가능성도 높다고 나오고 가능할 거라고 보이니까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당신을 위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딱 좀 명료하게 정리되죠. 당신을 위한 것을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제 행복만 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품에서 행복만 하자. 풍요로움 속에서 더 이상의 갈증은 없다. 더 이상 내가 부족함은 없다. 너무 좋은 말이죠? 기도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치원분들은 이제 다 된 밥이라고 하니까요. 드시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어떤 좋은 것이 오더라도요. 어떤 이제 수확이 오면은 그냥 고지 곧대로 받으세요. 누가 돈 주면 받고요. 누가 맛있는 밥 해주면 먹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요. 고민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치원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어쩌면 조금 희생정신도 좀 있으신 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일 시키면은 그냥 군말 없이 하는 거야.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희생정신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또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카드로서 이제 오롯이 풍요로움을 즐기는 시간들로서 남은 그 여생을 풍요롭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풍요롭게. 알겠죠? 시험분들도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구독자분들도 있을 건데요. 다 너무 반갑고요. 거의 랩하는 줄. 너무 반갑고 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새해를 이렇게 제가 빈둥 타로를 하면서 저한테도 좀 신선한 한 해였는데요. 이 뭔가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뭔가 랜선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가진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좋고 뿌듯하고 보람차고 행복했어요. 저까지도 덩달아 위로를 받고 리딩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멘트로 지금 7번분 카드에 넣어봤어요. 7번분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지금 당장 영상 보시는 분들 말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25년도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6년도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27년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진짜 다 된 밥이다. 그냥 숟가락만 얹어라. 그냥 이제 밥 퍼먹어라. 너무 행복하실 거니까요.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실 게 너무 확실해서 제가 더 확실해지라고 기도 올리고 리딩 마무리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짜란! 오늘도 7번까지 리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5번 카드를 4번 카드라고 말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래서 혹시 5번 카드 뽑으셨던 분들 지금 보고 계시면은 제가 4번으로 잘못 말한 거니까 5번 카드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거 생겼어요. 저번에 재회운 카드 올렸을 때 기억나시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실래요? 농담곰 아세요? 너무 귀엽죠? 제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자는 인형인데 요것도 최근에 선물을 받았고요. 요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얻게 됐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진짜 개구리 짱구, 이거는 토끼 짱구. 토끼 짱구로 오늘 마무리 멘트 하면서 이 농담곰, 그래서 담곰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농담곰도 귀여운 농담곰도 한번 보시고 정말 새해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이런 것이 행복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꼭 담아서 딱 새해 오기 전에 올려서 우리 영상 보시면서 새해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또 그러려고 제가 영상 만들어 봤고요. 항상 또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저랑 내적 친밀감 쌓는 분들도 항상 그런 분들한테 주파수 쏘면서 제가 영상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모이면 정말 좋은 어떠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 그 마음이 모여서 정말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결국 기도거든요. 정말 올바른 기도. 정말 기도의 정석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정말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에 그래서 그거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솔직히 더 좋아짐을 느끼는 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저를 위해 덕담을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 걸 느껴요. 저에 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또 막 빈동님 너무 감사해요. 빈동님도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저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 기도를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로서로의 기도가 모여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오가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당신도 편해지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요.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제 옆에 딱 마무리 멘트 하니까 갑자기 강아지가 제 옆에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도 내년에 건강하고 항상 내 옆에 이렇게 잘 있기를. 귀여운 내 강아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강아지, 고양이, 동물 키우시면은 그 아가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 하루하루 같이 예쁘게 보내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덕담과 좋은 말과 좋은 기분과 좋은 기운을 엄청 많이 담아서 마무리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뾰로롱.